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입니다. 보험 브리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브리프는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일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많지만 보험 브리프에서는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학령 인구 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학제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대학에 유입되는 신입생의 구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해지는 신입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브리프에서의 분석 대상은 4년제 대학 전문기능대학입니다.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학제별로 대학 신입생의 전체 규모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 대학 신입생의 구성이 지역별로 어떠한 차별적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브리프 2페이지입니다. 그림 1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입생 수 변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 대학에 유입된 전체 신입생 수는 7만 1천 명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수는 1만 8천여 명 정도 감소한 데 그치지만 전문기능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 수가 5만 명 정도 이상 감소하여 전문기능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에 유입되는 신입생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신입생 수는 2020학년도 신입생 대비 3만 7천여 명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 당시에 입학 가능한 출생아 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브리프 3페이지입니다. 그림 2, 3에서는 학제별로 지역 수준에서 2016년 대비 2022년, 2023년 신입생 수의 증감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경남, 제주, 강원, 충북 등에서 신입생 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기능대학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신입생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기능대학에서는 수도권에서조차 5% 이상 감소하고 강원, 대전, 부산,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의 신입생 수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프 4페이지입니다. 한편 대학의 신입생은 학령 인구 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학령 인구는 감소하지만 입학 정원은 대체로 유지 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학령 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신입생이 대학에 유입 가능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적을 기준으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내국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내국인 학생 내에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을 성인학습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학생을 학령 인구 학생으로 구분하여 학령 인구 학생,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브리프 5페이지의 그림 4는 4년제 대학의 입학 자원별 신입생 수의 변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살펴보면 학령 인구 학생의 경우 2020년까지는 33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2021년에 약 1만 4천 명이 감소한 후 31만 9천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을 기점으로 성인학습자의 유입이 확대되어 과거 4천 명에 불과했던 성인학습자의 규모가 1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신입생 중 성인학습자의 비중은 3% 정도로 현재 4년제 대학의 성인학습자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향후에는 점차 이 비중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또한 부침을 보이며 7천 명 수준, 2%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5는 전문기능대학의 변화 양상을 나타냅니다. 살펴보면 학령 인구 학생은 과거 19만 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현재는 12만 5천여 명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성인학습자의 경우 과거에도 2만 명이 넘었으나 2021년 시점으로 증가폭이 커져 현재는 3만 7천여 명 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비중이나 절대적인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전문기능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00명 미만에 그쳤으나
현재는 3,000명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은 입학 정원 대비 학령 인구 학생의 낮은 충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소재지별로 입학 정원 대비 정원 내 학령 인구 입학생 비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남, 경북, 제주 등의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입학 정원 중 정원 내 학령 인구 학생의 비율이 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의 신입생 규모와 비교해보면 그림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령 인구 학생의 비율이 낮았던 경북, 전남 등의 지역에서 성인학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은 학령 인구 학생 비율과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기능대학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대학만 입학 정원의 90% 이상을 학령 인구 학생으로 충원하고 있고 비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 중 학령 인구 학생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경북에 위치한 대학은 학령 인구 학생의 비율이 50% 미만에 그쳐 4년제 대학에서보다 입학 정원 대비 정원 내 학령 인구 학생의 비율이 낮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거꾸로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이 학령 인구 학생의 감소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전통적인 입학 자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그림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경북, 전남 지역에서 성인학습자의 비율이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도 마이너스 0.9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은 전문기능대학에서도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학령 인구 학생의 비율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대학에 유입되는 신입생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비수도권 그리고 전문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규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정주형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학령 인구 외 신입생들의 유입이 확대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 유입된 신입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혁신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신입생의 교육 수준, 학습 동기, 수요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들이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학사제도, 지원 프로그램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대학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지역 정주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유입된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을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지역산업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예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 유학생 특화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대학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대학의 교직원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의 비전통적인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 동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개별 대학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를 것이므로 수요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간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학생을 중심으로 35년까지 입학 자원의 규모를 예측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 입학 시점 기준으로 이미 2021학년도 신입생에 해당하는 출생아 수는 50만 명 미만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부침을 보이며 학령 인구 학생의 규모는 40만 명 이상의 수준을 보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을 고려해서 일반 대학, 전문 대학에 진학 가능한 학령 인구 학생 수를 추계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대략 53% 정도,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20% 미만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서 이를 반영해서 추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 대학의 경우 2035학년도에 약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약 7만 3천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학령인구 학생이 입학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대학에 진학 가능한 학생도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다면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보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입학 자원의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 내에서도 지방의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구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대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신입생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습 공백기가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에서도 이미 AI 기능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학습자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인학습자가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더욱 방대하게 다양합니다. 이미 일학습을 병행하는 자가 대학에 유입되고 있어서 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이수제 등과 같은 학사제도, 유연화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등록금, 국가장학금 책정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교육을 완수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은 다양하고 소수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대학의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결국 대학 교원, 개별 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교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교원에게 조금 부담이 간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브리프에서 4년제 대학, 전문기능대학으로 언급을 드렸는데요. 4년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해당하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그 다음에 2개의 각종 대학만 포함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본 분석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기능대학에서 기능대학은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퀄리티 대학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제시되었다는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사이에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역량은 일단 2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직원이 이 비전통적인 입학 자원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이 왜 이들을 위해서 교육 혁신을 꾀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이 혁신 동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인학습자의 특성이 어떠한지, 외국인 유학생이 학습을 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단 역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필요한 수반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성인학습자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령인구 학생이 학습하는 시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기제에서 교육을 받는데 조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사 제도 유연화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개정될 것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LMS가 바뀌어야 되거나 또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나 등록금을 책정하거나 약간 이제 재정에서도 담당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좀 이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같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맥락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